네,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제 외국민 전형을 같이 살펴봐 보려고 합니다. 많이 예쁘네. 제국민 전형 이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전형 일정부터 코로나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전형 일정은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그래서 요즘에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쓰는데 힘들다 보니까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기소개서가 접수하는데 필요한 서류 전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온라인으로 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도록 잘 작성해서 입력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 과마다 모집하는 학과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 그 다음에 각 모집 단위마다 뽑는 인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고서 내가 어디 학과를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선 하셔야 되겠다. 이 십자가 표시는 교직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표시가 왜 있는지, 왜 특정과만 있나 하셨을 것 같아서. 뭐 이거는 다 아시니까, 이게 내가 되니까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지원했을 때 서류 100%일 때 면접이 없네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한국 학생들이 뽑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내용이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성적 보고 또 우리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생활 기록부나 이런 거 자기소개서를 보고선 인성도 괜찮은 친구인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모집단위 지원자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고, 언어 선택에 따른 가산점, 영어로 한다고 꼭 하는 건 없대요. 근데 언더우드 국제대학 모집단위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어가 편한 친구들은 한국어로 쓰고,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을 자기소개서 이제 첨삭을 할 때 이제 외국어 영어로 쓴 게 아니라 한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그 자기소개서 같이 보고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그다음에 서류는 부모님과 함께 잘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빠지는 거 없이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서류 준비를 같이 한 적은 없어가지고 서류 쪽 관련해서 인증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제가 몰라요. 저는 자기소개서만 같이 확인을 하고 열심히 점삭을 했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 관련 국외학교 학력 검증 확인 서류 및 제출. 지원자는 국외 초중 고교 재학 사실 증명 및 고교 졸업. 전형은 보시면 알겠죠. 외교부. 합격 및 등록 안내도 특별히 이게 서류는 외국에서 학기 다니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준비했을 테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요거는 특정 글로벌 인재 대학 및 언더우드 국제대학 소개된 거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이런 학과들이 설정되어 있다. 자기소개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보려고 한 거라서. 자기소개서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서 접수 시 입력하고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한글이나 영어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다.
네, 본인이 꼭 작성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 돈 주고서 대신 써주세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괜찮을까요? 라는 의논 정도까지만 같이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거 거의 뭐 한국에서 한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본인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1500자 내로. 네. 외국에 있는 학교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도 뭐 활동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서 없는 활동한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발췌를 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입시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을 갖고 한국 학생들의 뭐 생활 기록부나 그런 걸 많이 보신 어머님은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서류 안에서 국내 학생들과 다른 게 무엇인지 보시고선 자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한 명 혹은 두 명을 다 외국에서만 학교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기부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생기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직접 보시지 못해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네, 막연하게 자기소개서 그냥 같이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에 자기소개서를 뭐 외국 학교에 다녔다 해서 외국 교수님들이 뽑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입학처에 계신 분들이 동일하게 보시겠죠? 그러면은 네, 외국에서 다녀서 또 그 학생만의 독특한 네, 재밌는 이야기, 그 학생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를 잘 발췌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생에도 이거는 한국 학생들이 없는 내용인데 너는 요거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써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런 거 써도 되나 이런 거 써도 되나 뭐 이게 써도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범위는 없죠. 근데 너의 성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같이 많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학생들을 저는 더 많이 했으니까 한국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서 흔히 쓰지 않는, 그 다음에 생기부에 잘 없는, 네, 생기부에서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네, 공부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다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활동 내역이 있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거든요. 그 다음 여기는 본인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뭐뭘 했습니다 말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너에게 있었는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활동 말고 느낀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학습 경험을 해서 뭔가 달라졌거나 네,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음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작성을 해보셔야 되겠죠.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 국제대회 뭘 나갔다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뭐 거기 생활 기록부 남겨져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쓸 내용들을 찾으셔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본인의 의미가 있었다는지 여부를 써야 되니까 1500자로 써야 되잖아요. 어떤 노력을 했고 느낀 점을 써야 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교내 활동이니까. 그러면은 1500자니까 하나로 1500자 쓰기 하려면 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개의 이야기 혹은 3개 정도 이야기를 써서 분량을 나눠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근데 하나의 스토리를 진중하게 잘 다루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고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00자가 어쨌든 사람이 읽고선 채점을 하시는 건데 가독성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1500자를 읽어내려가는데 내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는 분이 재밌고 이 친구가 우리 전공의 우리 학교에 어울리는 학생이네, 연대 어울리는 학생이네라는 의미가 느껴지는 글을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750자, 750자고 500자씩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도 글을 많이 안 써봤으면 길게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짧게 나눠서 소재를 짧게 문장의 호흡을 짧게 가져가서 하나 스토리를 짧게 치시는 게 네,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게 없어. 그럼 가짜로 쓸 수가 없잖아요. 가짜로 쓰면 어차피 가짜로 쓴 티가 날 테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사실 써보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글이 나타나게 되죠. 진짠지 가짠지.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전문 배우분들이 네, 실제로 살지 않았던 삶을 연기내는 것처럼 글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행히 아까 서류 평가 100%라고 했으니까 면접은 없는 거야. 서류로 글로 문장으로 속일 수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능력껏 속이는 건 여러분들의 재주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게 먹히지 않을 입학사정관 분들이 네, 많은 글과 많은 학생들을 마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진심을 1g이라도 담아야 된다. 진심 한 스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1g 용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1g이라는 게 생각나네요. 나한테 기억이 안 나는 이야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죠? 물론 우리는 서류상에 나와 있는 내가 뭐 어떤 활동을 했다를 보고서 500자, 750자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써내려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는지, 그걸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게 내 진심이 1도 없다면은 그냥 진짜 소설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설을 쓰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거야. 그건 진짜 돈 주고 이제 작가분한테 맡겨야지 쓸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네. 어디다가 돈 주고 맡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 주고 맡긴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본인 한국 학생들도 맨날 얘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의미 있는 거를 본인 서류를 보고서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서류를 근거로 써야 되는 거니까 이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닌 생활 기록부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니까 두 서류에 여러분의 진심 1g, 여러분의 진심 한 스푼을 담은 1500자를 1번 문항에 써야 되겠다라는 거. 그죠? 외국에 나가서 학습 경험 되게 다양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외국에서 국영수 공부한 거면 너무 의미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그냥 일반 고에서 다 하지 못하는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외국에 가서 다닌 것이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환경 여건으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국내 학생과는 다르게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한 모습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보여야 이 전형에서 기대하는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학교에 다닌 우수한 학생들도 많은데 외국에서 다닌 학생의 중에서도 우선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학생이 경험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국내 경험한 학생들과 융합이 돼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학교 안에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세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뽑고 싶은 거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 뭘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하는데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이야기 그걸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이 여러분의 마음 1g을 담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번까지만 보고선 떠드는 걸 멈추긴 할 건데 네, 그동안 자기소개서 1번 내용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저도 학생에게 계속 되물었고 학생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네, 작성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공과 관련해 좀 연관 지으려고 네,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을까를 골라내고 거기서 또 찾은 것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평가 항목 점수가 이제 전공과 관련된 점수가 있으니까 전공과 관련된 거를 고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학습 경험이 내가 수학
전공인데 체육을 했다? 이거는 약간 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체육이 꼭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 네,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 뭐 깊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1g을 담을 수 있는 소재를 꼭 찾으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 자기소개서를 컨설팅 받지 못하고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막 고민하면서 쓰고 계시다면, 아이가 자기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었는지, 너 학교 다니면서 재밌었던 일 뭐 없어? 학교에서 활동 중에 특별한 기억 남는 거 없어? 네, 그런 것들을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조금 더 작성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접수니까 1월, 2월, 3월에 뭐 3월 중순쯤 마감인 것 같으니까 2달 남아 있는 거죠. 남은 2달 기간 동안에 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지. 1월 달에는 충분히 해온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소재를 찾고, 2월 한 달 동안 충분히 그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서, 활동들을 곱씹어 보면서 써보면은 네, 2달이라는 시간 동안이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은 준비하는 기간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저한테 문의 주셔도 돼요. 네, 제가 지도한 학생도 서울대, 연대, 한양대 해가지고 붙었었어요. 네, 그랬다고요. 자기소개서 쓰는 곳, 저는 새로운 이야기 쓰는 거 고민하는 거 만들어가는 거 되게 재밌어 해서, 물론 돈 받고 이걸 다 써주리진 않습니다. 그 친구한테 질문을 하고 네, 의미 있는 걸 같이 찾아가는 과정,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을 해주는 영역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스스로 다 쓰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잡소리가 많고 같은 소리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 하시고, 외국에서 네, 혼자 고민하면서 쓰는 친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외국에서 고생한 것이 헛된 게 되지 않도록 꼭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